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 야구의 한화. 작년 한화 팬들은 진정한 행복 야구를 즐겼습니다. 2018년 한화는 그야말로 대단한 시즌을 보냈는데요. 정규 시즌 3위, 관중 동원력은 압도적 1위.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한화 팬들의 오랜 수건을 풀었죠. 과연 올해도 한화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시즌 이 선수들이 더 잘해줬다면 한화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한화도 삼성 못지않게 외국인 투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화 외국인 투수들은 어딘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끔하게 혼날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티버스 샘슨입니다. 한화는 샘슨 선수에게 70만 달러를 안겨주며 18시즌 든든한 1선발 자리를 맡겼습니다. 직구 평균 148km, 최고 154km의 빠른 공, 탈삼진 195개로 리그 1위.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볼넷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볼넷 79개로 KBO 최다 볼넷 공동 1위를 찍었고, 두 번째로 1선발이라기에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샘슨 선수가 등판한 30경기에서 소화한 이닝은 단 161.2이닝, 평균적으로 한 경기당 6이닝도 던지지 못하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 이닝당 투구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후반기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 8월 이상한 기미를 보이더니 9월 이후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샘슨은 볼질, 투구수 급등, 체력 퍼짐이라는 몰락의 길을 걸었기에 또 높은 곳을 위해서는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홈런 투수는 바로 제이슨 휠러입니다. 휠러 선수는 57만 5천 달러로 꽤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2m에 가까운 키, 왼손 투수라는 메리트가 있었죠. 하지만 휠러 역시 매우 아쉬웠습니다. 먼저 이닝 소화 능력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투구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선발 투수에게 1이닝당 투구수는 15개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휠러는 거의 20개 가까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휠러에게는 마땅한 결정구가 없었고 구위가 강력하지도 않았는데 때문에 도망가는 피칭을 하였고, 스트라이크를 2개 던져놓고 볼만 던지다가 안타를 맞는 최악의 레퍼토리를 반복하며 머슴처럼 공은 100개씩 던지고 두드려 맞는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제이슨 휠러를 대체한 선수는 데이비드 헤일 선수인데 못하지는 않았지만 재계약감도 아니었던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입 당시만 해도 기대가 굉장히 큰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양키스 1군에서 뛰었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냥저냥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엄청 뛰어나진 않았다는 거죠. 9이닝당 삼진은 7.46개, 볼넷은 2.31개로 괜찮은 수준이었고, 이닝 소화력, 결정구와 구위도 준수한 휠러의 상위 호환 느낌이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딱히 매력적이지 않았던 헤일 선수. 한화는 모든 외국인 투수를 교체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수는 워릭 서폴드 선수입니다. 16년부터 18년까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서 무려 82경기나 등판했습니다. 경험은 인정합니다. 다만 선발 경험이 단 한 경기도 없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82경기 경험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속으면 안됩니다. 트리플 A 기록은 어떨까요? 46경기 중 29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13승 6패 3.3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서폴드. 볼넷은 좀 주는 편인데 태안타율도 2할 4푼 9리밖에 되지 않고 삼진도 적당히 잘 잡아내는 땅볼 유도형 투수입니다. 홈런도 잘 안 맞는 스타일이라서 한화의 수비진이 활약해준다면 괜찮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우선 체력적인 부분인데요. 최근 3년 동안 메이저와 마이너를 합쳐서 총 124경기에 나섰는데 이 중 선발 등판은 단 24번에 불과합니다. 한 시즌에 많이 던져도 100이닝 정도였던 서폴드가 샘슨처럼 시즌 후반기에 퍼져버릴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직구의 구속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17시즌에 93마일이었던 직구는 작년에 91.6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펜 투수일 때도 91마일 정도라면 선발로 뛰는 올해부터는 오히려 구속이 하락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구속에서는 메리트가 없겠군요. 마지막 걱정거리는 볼질입니다.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는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 스트라이크 존 인 비율은 고작 35%였습니다.
비교적 수준이 높은 메이저리그에서의 기록이라 볼질만 하는 투수라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위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폴드는 무려 82경기나 빅리그 로스터에 있던 선수입니다. 능력이 없는 선수는 이렇게 버틸 수조차 없는 게 메이저리그입니다. 특히 서폴드는 슬라이더가 아주 좋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올해 KBO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타자들을 찍어 누를지 모르는 일이죠. 두 번째 선수는 체드 벨입니다. 190의 키, 왼손 투수. 벨 선수는 빅리그에서 서폴드와 2년 동안 함께한 동료 사이입니다. 약간 동반이트 느낌? 먼저 체드 벨은 강점이 뚜렷합니다. 지옥의 좌완 파이어볼러입니다. 최고 150km가 넘는 공을 던지며 슬라이더와 싱커도 아주 뛰어납니다. 왼손 투수에다가 구속이 빠르기 때문에 KBO 타자들이 꽤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파이어볼러의 숙명, 제구가 불안한 게 흠입니다. 트리플 A에서 9이닝당 3.6개, 메이저리그에서 4개가 넘는 볼넷을 주며 제구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야이오의 걱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체드 벨도 주로 불펜 투수로만 활약했었는데요. 트리플 A에서도 선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산 87경기를 뛰면서 37경기만을 선발로 등판했고 최근 2년 선발 등판은 단 11번에 불과합니다. 샘슨과 휠러는 많은 공을 던졌지만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올해는 외국인 투수들이 더 잘해줘야 작년처럼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출신 두 투수에게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자 쪽에는 든든한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한화의 호잉맨 제러드 호잉입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호잉, 오죽하면 호잉 이글스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가을 야구의 1등 공신 호잉은 140만 달러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전 경기에 출장하면서 3할 6리의 타율, 5할 7푼 3리의 장타율, 30홈런과 110타점을 올렸던 호잉은 더렁컨대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호잉이 더 극찬받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4번 타자로 나오면서 가진 견제 속에서도 소나무처럼 타선을 지킨 호잉. 특히나 간판 타자인 김태균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악재 속에서도 하나라는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허슬 플레이를 거듭한 호잉. 게다가 보는 이미지와 같이 정말 나이스 가이인 호잉. 물론 걱정거리가 없진 않겠죠.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후반기에는 조금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후반기 성적을 비교해봐도 딱 알 수 있고 좌투수 상대 약간 아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잉도 이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도전이 되는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한화, 이제는 더 이상 꼴찌기 아닙니다. 올해에도 행복한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야구의 솔요정 야이유였습니다.